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집안에 사람을 하나 잘못 들여 금쪽 같은 아들의 인생을 망치게 된 애미입니다. 검은머리 짐승은 함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니 어린 것을 하나 잘못 들여 집이 풍비박산이 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애 셋을 키우고도 이러한 취급을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남들이 보기에는 또 그런 것이 아닐 것 같아 이야기를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결혼을 좀 일찍 했습니다. 29살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치고는 아주 결혼을 일찍 한 셈이죠. 어려서부터 말을 잘 듣고 거부거분한 아들내미라 제 말을 듣고 결혼까지도 문제없이 직진을 하더라고요. 아가씨는 건너 제가 어린아이를 하나 소개받아 선을 보여주었는데 아이들이 식을 올릴 때 나이가 각각 29에 21였으니 나이가 퍽 어린 편이지요. 나이 차이가 8살이 나니 왜 그렇게 어린 여자를 선을 보여주었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나름대로 어린 여자아이를 찾아 아들을 결혼시킨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도 결혼을 일찍 했는데 이후에 애가 영 들어서지 않아 지방의 한의원에서 맥을 짚고 한약을 지어 먹기도 하고 흑염소를 고아 먹기도 하면서 겨우겨우 임신을 하여 낳은 자식이 저 아들이거든요. 원래 여자 나이가 어려야 아이가 잘 들어선다고들 하잖아요. 저도 결혼을 했을 때의 나이가 20대 중반쯤 되었는데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 손주를 제대로 보려면 아주 나이가 어린 여자아이를 집에 들이는 게 옳다 싶었죠. 사실 소개를 받는 자리에 저도 아들의 손을 붙잡고 나가보았었는데 처음 보는 자리에서도 싹싹하니 귀엽고 웃는 상이라 마음에 들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뒤태를 보았는데 아이가 골반이 넓고 살집이 좀 있는 것이 임신이 잘 되게 생겼더라고요. 요새 여자아이들은 머신이 꾸미미니 해서 비리비리 마른 아이들이 많은데 가슴도 둥글고 엉덩이도 토실하니 얘는 아들을 낳을 몸매구나 싶었어요. 제 처녀 시절의 몸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케이를 했고 수더분한 아들도 이 아가씨가 마음에 든다 하여 연애 기간을 좀 가지고 결혼식을 올려주었습니다. 솔직히 다른 건 크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나이 어린 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어차피 집에 들여 가꾸고 가르치면 다 여자는 여자 노릇을 하는 것을요. 사람 꼴을 갖추는 건 내가 고생스러워도 며느라기를 가르치면 되겠다 싶었죠. 그렇게 적당히 식을 올려주고 전셋집을 해줄 형편이 안 된다는 핑계로 일단 저희 집에 아들의 신방을 차렸습니다. 아들이 살던 방 한 칸에 신혼 침대도 들여놓고 문고리도 바꿔주었어요. 나름대로 신혼이니 너희들이 방문도 맘대로 잠그고 어른처럼 굴어라 하는 생각에서였죠. 며느리는 21살 치고는 아이가 어른스럽고 생각이 있어서 어른을 공경할 줄 알더라고요. 물론 입안에 혀처럼 굳은 건 아니라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새 식구를 가르치는데 그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어머니가 된 제가 어른의 아량으로 많은 부분은 참아주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견기업에 취업해서 따박따박 월급을 벌어오는 훌륭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신혼기간이 3개월이 넘도록 며느라기는 곶감만 축내고 돈을 벌어올 생각을 못하더라고요. 솔직히 돈을 버는 것보다 얼른 손주나 보았음 싶었지만 요새 젊은 부부들이야 맞벌이가 유행 같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너 학교나 한번 다녀볼래? 하고 제가 이 딸내미를 대학에 보냈습니다. 뭐 다들 대학교를 가는 나이에 결혼하고 남편까지 있으니 편한 마음에 다녀봐라 싶어 집 근처의 대학 무슨 미용학과를 보냈죠. 가만 보니 여자들이 애 낳고 뭐 차리기에 미용기술만한 게 없더라고요. 2년제 대학 다니며 그 등록금은 제가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뭐 사실 아들 부부를 집에 들여놓고 살면서 그 정도는 감수를 했었죠. 원래 집을 해줄까 싶어 목돈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었거든요. 막상 덜컥 집을 해줘버리면 며느리 가르칠 시간이 없겠다 싶어 꽁꽁 숨겨놓은 돈이었죠. 그렇게 며느리 대학 입학을 시켜놓으니 이 딸내미 그렇게 기다리던 임신을 했습니다. 아들방 문고리를 바꿔준 보람이 있었던 것이지요.
아침 밥상을 차려주었는데 화장실로 들어가 욱욱거리는데 입덧하는 며느리 얼굴이 참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학교도 다니고 임신도 해서 이때만 해도 집에 사람을 잘 들였구나 싶었습니다. 단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었다면 며느리가 학교를 마치고 저녁 8시 넘어서 샤워를 하는 것이었는데, 여름에는 샤워들을 다들 많이 하고 빨래도 많이 하니 물세가 5만 원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건 좀 아니다 싶어 임신도 한 김에 긴 머리를 자르는 게 어떻겠냐 물어봤었죠. 배가 부르면 아무래도 씻기도 불편할 것이고 너도 힘들 거다. 그리고 물세도 많이 나오고 네가 밤 8시 넘어서 씻는다고 설치니 나도 잠을 못 자겠고 아침마다 두통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했죠. 어린 며느리입니다만 어른들 마음 헤아리는 걸 더 잘해서요. 며느리는 고분고분 그러겠다고 말을 하고 다음날로 머리를 싹둑 잘라갖고 오더라고요. 내심 기특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려 부족한 아이를 딸처럼 키우는 보람이 있었다 싶더라고요. 뭐 그렇게 몇 년을 살았습니다. 며느리 집안에 딸이 많은 건지 저는 하나를 낳아도 아들을 낳았는데 첫 손주는 딸내미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연년생으로 바로 하나를 더 낳았는데 그게 우리 집안 뒤를 이을 고추가 나왔고요. 딸내미는 영 정이 안 가더니 고추가 하나 덜렁 나오니 덩달아 누나인 첫째까지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하게 몇 년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요새 자식 가지는 게 죄인이라고들 하잖아요. 육아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제가 젖병도 씻어주고 애들이랑 놀아주는데 뭐가 그리 힘든지. 제 아들은 얼굴이 영 피곤해 보이고 며느리는 늘 죽을 상을 하고 있긴 했는데 그래도 시간은 흘러서 며느라기는 졸업을 했고 한 피부관리실 관리사로 취직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도 뛰어다닐 나이가 되었고 둘째는 아들이라 좀 늦긴 했지만 재롱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그래도 인생이 살만하구나 싶었죠. 며느리도 그 당시 20대 중반이 되었으니 뭐 이 정도면 며느리까지 내 자식이고 손주도 내 자식이라 내가 새끼를 셋을 키워냈구나. 내 속으로 낳은 새끼야 아들 하나지만 그 외에도 셋을 더 키웠구나 해서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 일이 벌어졌습니다. 20대 중반쯤 넘어가니 30대 초반이 된 아들내미랑 며느리가 종종 싸움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맞벌이를 하고 육아를 도맡아 한다고 해도 안사람이 괜히 안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지 않은가요? 시댁 신세를 지고 시댁밥을 먹는 아이가 나이 조금 먹었다고 어쩜 저리 괘씸하게 굴는가 싶어 그럴 때마다 아들의 역성을 들었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어쩜 저리 못 배우는 꼴을 하고 있나 싶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러다 싸움이 크게 났습니다. 아들이 뭐 술집에서 여자를 끼고 술을 한잔 한 것 같더라고요. 회식으로 갔다니 원해서 간 것은 아니고 그 여자가 번호를 달라고 해서 술이 된 김에 번호를 주고 먼저 오는 연락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것도 영 예의가 아니다 싶어 문자나 몇 개 주고 받았답니다. 그런데 남자가 바깥일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며느리가 머리 끝까지 화가 올라 팔팔 뛰고 난리가 난 것이죠. 하늘 같은 남편에게 쿠션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르기에 둘째 손주를 안고 있다가 우리 땡땡이가 다 듣는다. 엄마라는 여자가 애비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면 첫째 딸이 보고 배워서 삶이 팍팍해진다. 한마디 조언을 하였더니 무슨 독순이다 매처럼 매서운 눈을 하고 절 노려보더라고요. 그리고 말 한마디 안 보태고 지들 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저녁 한 끼도 안 차리고요. 괘씸하다 싶었지만 어른의 아량으로 다음날까지는 진정할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목욕탕에 목욕을 갔다 왔더니 집에 있던 살림살이가 싹 빠져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에 갔던 손주들도 둘 다 몽땅 데리고 야반 도주를 하듯이 친정으로 넘어가 버린 것이에요. 아니 나이 많은 남자랑 결혼한다고 인연을 끊겠다고 그 난리를 쳤던 친정 부모라는 것들이 어쩜 그리 훔치듯이 사람을 데려가고 짐을 빼간답니까? 이건 사돈에 대한 도리가 아니지 않나 싶어 한번 물러서고 며느리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정아버지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아서 내 딸이 이런 취급을 받을 것 같았으면 차라리 머리를 밀어서 절에 넣었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장 이혼서를 꾸며서 보낼 테니 사인을 하라고 하는데
아들내미 그렇게까지 잘못한 것이 없고 내가 며느리 승을 넘어서 뒷바라지를 다 해주고 사랑부실하게 해줬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화를 내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돈이라는 양반들이 정말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이 이혼에 찬성을 할 수가 없다. 나는 못한다고 마냥 버텼습니다. 뭐 아들이랑 며느라기가 가끔 연락을 하는 것도 같았는데 제가 휴대폰을 보는 걸 알았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문자 한 통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4년이나 흘렀습니다. 벌써 첫째가 내년에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둘째가 유치원에 들어가서 다니고 있는데 할머니 소리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이 그렇게 우리 집안의 장손을 빼앗긴 것입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첫째 유치원에 가서 보고 동네 빵집에서 빵을 사준 적도 있었는데 이러니까 그냥 며느리는 휴대폰 번호를 바꿔버리더군요. 유치원 앞에서 마냥 기다렸지만 원도 옮겼는지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배은망덕한 며느리랑 연락을 못한 지는 제법 되었고 어제 저희 집으로 법적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는 안내문이 하나 날아왔더군요. 속이 찬물이 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람이 마냥 잘해줘도 이렇게 보답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내가 정말 뭘 잘못했는가 되짚어봐도 생각나는 것이 없네요. 아들이 어깨가 점점 내려앉는 것이 보이고 엄마인 저는 이렇게 화병이 났으니 집에 사람 하나 잘못 들여서 이렇게 망하는 꼴이 나게 생겼습니다.